무거운 아이폰 12 프로 맥스, 더 무거운 아이폰 13 프로 맥스, 비교 리뷰 끝판왕. 반갑습니다. 마니오키입니다. 아이폰 13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아이폰 12 미니, 12 프로, 프로맥스 4가지 모델을 1년 동안 사용해봤기 때문에 아이폰 13에서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13은 4가지 모델이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폰 13 미니와 13은 일반 모델, 프로와 프로맥스는 프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프로와 프로맥스는 크기만 다르고 성능은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화면이 가장 커서 존재감 뿜뿜인 아이폰 13 프로 맥스 모델을 전작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해봤습니다. 이 색상은 그래파이트, 골드, 실버, 시에라 블루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인데 그래파이트 색상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달라진 것을 보시면 얼핏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카메라가 커진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카메라 섬도 커졌습니다. 바로 옆에 두고 비교해보니까 카메라도 많이 튀어나왔고 커진 게 눈에 보입니다. 좌측면 디자인을 보시면 무음 스위치, 볼륨 버튼 위치는 거의 동일하지만 유심 트레이는 상단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하단부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측면의 잠금 버튼도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파이트 색상이 진한 회색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햇빛에 따라 색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퍼시픽 블루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시에라 블루 같기도 하면서 오묘합니다. 그래파이트 색상도 역시 실물이 훨씬 더 예뻤어요.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노치였습니다. 노치 사이즈가 20%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아이폰에서는 페이스 아이디를 고집하기 때문에 노치 디자인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두께는 7.4mm에서 7.65mm로 두꺼워졌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무게는 226g에서 238g으로 12g 증가했습니다. 일단 아이폰 프로 맥스 모델을 선택하시는 거면 무거운 걸 알고 선택하시는 거죠. 휴대폰 성능, 카메라 성능, 배터리가 증가했는데 12g 증가한 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최대 밝기가 차이 나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800니트,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1000니트입니다. 원래 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 화면이 밝아서 햇빛이 센 야외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여기서 더 밝아진 1000니트라서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6.7인치로 동일합니다. 아이폰 13 미니, 프로, 프로맥스 화면 크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순서대로 5.4인치, 6.1인치, 6.7인치입니다. 가운데 있는 6.1인치는 아이폰 13 프로 화면 크기가 동일하니까 크기 비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랑 프로맥스만 비교하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확실히 6.7인치에서 오는 화면 크기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프로 맥스를 쓰다가 프로를 써보니까 괜히 작게 느껴지고 아쉽더라고요. 13 시리즈에서 프로와 프로 맥스 성능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무게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바뀐 점,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만 지원되는 프로 모션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아이폰은 60Hz 주사율인데 프로 모델들은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죠. 확실히 부드러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의 60Hz 화면 주사율이 나름대로 모션이 부드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폰 13 프로 라인들의 120Hz의 맛을 보고 나서 다시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만졌을 때 이 역체감이 엄청납니다. 뭔가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한번 120Hz 화면 주사율을 맛보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기 힘듭니다. 세 번째는 성능입니다. 칩셋이 A14 바이오닉 칩셋에서 A15 바이오닉 칩셋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체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GPU는 4코어였는데 5코어의 GPU로 향상되어서 확실히 일반 모델보다는 GPU 성능이 좋기 때문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로 맥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또 칩셋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배터리 효율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장 용량은 12 프로 맥스에서 128, 256, 512GB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13 프로에서는 128, 256, 512GB 거기다가 1TB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의 물리적인 업그레이드도 있었습니다. 네, 12 프로 맥스는 3687mAh, 13 프로 맥스는 4350mAh로 향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20Hz 화면 주사율이 지원되다 보면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향상을 시킨 것 같아요. 공식 발표에서는 2.5시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동영상 재생은 28시간 사용 가능, 스트리밍 재생 시간은 25시간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12 프로 맥스를 사용하면서도 정말 만족스럽게 하루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였는데 13
13 프로 맥스에서는 칩셋 업그레이드, 배터리 용량 증가로 이것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3개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보시면 카메라 크기가 커졌습니다. 센서 크기도 커졌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더 좋아졌습니다. 이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12 프로 맥스에서 2.5배 줌이 가능했는데 13 프로 맥스는 3배 줌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줌도 7배에서 9배로 가능해졌고요. 프로 모델의 초광각 렌즈는 접사 촬영이 가능합니다. 피사체에 가까이 가면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접사 촬영이 가능합니다. Baby, you know it. You're losing patience with me, but baby, don't show it. Ooh, isn't this what you wanted? But you're blowing up my phone, cause I didn't come crying to you. So come on. 12 시리즈에서는 이 12 프로 맥스에서만 센서 시프트 보정 센서가 탑재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13 시리즈에서는 모든 모델에 센서 시프트 센서가 적용됐습니다. 사진 동영상 찍어봤습니다. 왼쪽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 오른쪽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입니다.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색감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전에 12 시리즈에서 약간 차가워진 느낌이 있어서 갤럭시에 가까워진 색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보시면 푸른기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이 장미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13 프로 맥스의 사진이 더 따뜻한 느낌이죠. 다시 아이폰의 감성으로 조금 돌아왔습니다. 구름의 디테일도 비슷하게 촬영이 되는데 찍다 보니까 자동 HDR의 계산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멀리 있는 밝은 구름 같은 경우 12 프로 맥스에서는 밝은 부분의 노출이 과해서 날아가는데 13 프로 맥스는 밝은 구름의 디테일까지 모두 찍혔습니다. 동영상에서 확실히 개선된 걸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을 조절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최대한 가깝게 밝기의 범위를 확장해주는 게 HDR인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그걸 계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하늘과 바닥을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불안정하게 보이죠? 뒤늦게 빛을 조절해서 그런 건데요. 문제는 초록색의 나무 색깔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반짝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빛을 포착해서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리 아래에서 저 멀리 하늘 쪽을 찍어봤는데요. 13 프로 맥스는 나무 위로 구름과 다리가 보이는 반면에 12 프로 맥스는 환하게 날아갔습니다. 노출이 과한 부분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노출이 조절됩니다. 아무래도 칩셋의 성능 향상으로 카메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또 다리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았는데 3배 확대를 해보니까 안부를 좀 더 밝게 찍어냈습니다. 걷고 뛰었을 때 손떨림 보정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야간 사진도 찍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센서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저조도 상황에서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사진이 오히려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3배 확대하면 우측이 더 어두운 느낌이죠. 조금 더 확대해보죠. 6배 확대한 건데 왼쪽 사진의 노이즈를 보세요. 자글자글한 게 엄청 많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어둡긴 해도 노이즈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인위적으로 밝기를 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원본 사진으로 돌아가 보면 전체적인 느낌은 12 프로 맥스가 밝아 보이지만 13 프로 맥스가 어두운 건 어둡게, 밝은 건 밝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보는 것과 비슷하게 촬영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동영상에서는 둘 다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지만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노이즈가 더 많았습니다. 완전 어두운 극저조도 상황에서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으면 이 정도입니다. 거의 안 보이죠? 동영상에서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극저조도 상황에서 야간 사진 모드를 활용해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손으로 들고 찍으면 야간 모드가 3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삼각대에 거치하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삼각대에 거치하고 촬영할 때 촬영 버튼을 누르면 폰이 흔들리기 때문에 타이머 10초 설정하고 야간 촬영을 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13 프맥의 센서가 크다 보니까 최대 촬영 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12 프맥은 최대 6초 촬영, 13 프맥은 5초 촬영입니다. 촬영 후 처리 시간도 13 프로 맥스는 1초 정도가 걸리는데 12 프로 맥스는 1.3초 정도 걸립니다. 결과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좀 더 밝은 느낌이죠. 딱 반반을 나눠보면 13 프로 맥스가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표현을 해냅니다. 좀 더 어두운 방향으로 삼각대를 이동시켰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야간 모드 최대 촬영 시간 30초로 설정이 되고 13 프로 맥스는 최대 18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3 프로 맥스는 촬영 후에 야간 사진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3초가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30초의 야간 사진 촬영 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9.3초 만에 처리를 해냈습니다. 13 프로 맥스가 야간 촬영도 12초나 더 빨리 찍을 수 있고 사진 처리 시간도 약 7초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칩셋 업그레이드가 여기서도 능력을 발휘하네요. 초광각 렌즈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12 프로 맥스 최대 30초 촬영이고 13 프로 맥스는 29초 촬영이네요. 오히려 초광각 야간 촬영은 처리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12 프로 맥은 약 3.3초, 13 프로 맥은 약 1.2초가 소요됐습니다. 초광각도 마찬가지 12 프로 맥스가 인위적으로 밝아진 느낌이라면 13 프로 맥스는 더 어두워 보이지만 더 자연스럽게 찍힙니다. 망원 카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간 사진 촬영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자, 시네마틱 모드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이 시네마틱 모드는 영화같이 피사체의 배경을 흐리게 하거나 배경으로 초점을 이동하는 겁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기도 하고 써보면서 가장 재미있는 모드였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뒤쪽 배경은 흐리다가 제가 뒤쪽을 쳐다보면 표지판들이 선명하게 보이죠. 다시 카메라를 쳐다보면 얼굴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배경은 흐릿해집니다. 이렇게 촬영할 때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촬영하면서 원하는 곳을 터치하면 초점이 이동합니다. 앞에 구명 장비와 표지판에 초점이 있는데 뒤쪽에 앉은 사람을 터치하면 앞쪽은 흐릿해지죠. 와, 대박입니다. 제 얼굴에만 초점이 있고 뒤쪽에 사람들은 흐릿하게 보이니까 브이로그를 찍을 때도 유용하겠습니다. 느낌 자체도 확실히 더 시네마틱하죠. 무엇보다 촬영 후에 원하는 대상으로 초점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해서 좋습니다. 물론 시네마틱 모드가 미러리스 카메라처럼 완벽하게 심도를 표현해내기는 힘들어요. 완벽한 시네마틱 모드가 절대 아닙니다. 제 머리카락을 보시면 끝부분이 뭉개지거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 위에 달린 당근을 찍어봤는데요. 완벽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자글거리는 느낌이 나죠. 촬영할 때 심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F2부터 F16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심도가 더 얕아지는 겁니다. 제가 편집으로 F값을 조절해봤습니다. 보시면 F2.8은 처리를 잘 해내지 못해서 부자연스럽고 또 F10 값은 뒷배경의 심도가 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F4.5부터 F10 사이로 설정을 적당하게 해서 시네마틱 모드를 활용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찍었을 때도 빨대라든지 막대기 같은 거는 쉽게 날아갑니다. 또 빛이 부족한 어두운 상황에서는 시네마틱 모드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빛이 더 필요하다고 안내창이 뜨네요.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다 보니까 계속 촬영해보게 되고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시네마틱 모드에서 4K를 지원하지 않고 1080p에 30프레임을 지원하는 건 좀 아쉬웠지만 배경화면 블러 덕분인지 화질이 좀 좋아 보였고요. 다음 세대가 더 기대되는 모드였습니다. 프로 라인에서는 또 애플 프로레스 코덱이 지원됩니다. 이 프로레스가 뭐냐? 애플에서 개발한 비디오 코덱인데요. 압축률 대비해서 화질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아이폰에서 사용해 볼 수 있다니 제가 프로레스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플 몇 개들로 실행 속도를 좀 테스트해 봤는데요. 유튜브 어플 실행 시 13 프로 맥스가 더 빨랐고요. 네이버 어플은 거의 비슷했는데 역시나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실행했을 때도 약 2초 정도 더 빠르게 로딩이 되었습니다. 아스팔트 게임 로딩 속도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도 이상하게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더 빨랐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어플 로딩 속도가 모두 빨라졌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향상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칩셋의 향상으로 성능도 좋아졌고 120Hz 화면 주사율 지원으로 부드러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배터리 용량과 효율이 좋아져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시네마틱 모드, 접사 촬영, 조조도 향상 등으로 사진 동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평소에 큰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마 무게감이 좀 있어서 팔 근육도 늘어나실 겁니다. 이 뒤늦게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구입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아이폰 12 프로 라인도 굉장히 성능 좋고 구입한다면 향후 3, 4년은 거뜬히 사용할 것 같아요. 13 프로 맥스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120Hz 화면 주사율과 새롭게 사용해볼 수 있는 시네마틱 동영상 모드, 접사 촬영 같은 건 딱히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12 프로 맥스도 괜찮은 선택지 같아요. 기존의 아이폰 12 프로, 프로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능들이 필요 없다 하시면 굳이 기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애플 홈페이지에서는 12 프로 라인을 단종시켰습니다. 이 보시면 아이폰 12만 보이죠? 일부 통신사 판매점에 남아있는 재고가 있다면 구매를 하실 수 있지만 새 상품으로는 공홈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쿠팡에서도 찾아보니까 있긴 있는데 재고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에서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중고 제품을 쓰기보다는 새로 나온 아이폰
13 프로 라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프로 라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일반 모델 중에 13 미니 리뷰도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폰의 카메라 기본 활용부터 고급 기술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만능혁기였습니다. 아디오.